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계사월 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4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숫자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화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병화라고 하는 것도 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글자도 화에 해당이 되는데, 특징이 다른 점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가 되겠고, 정화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정화죠. 그래서 병화는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음량의 차이가 어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사람도 남녀를 구분했을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큰 차이가 있죠. 당연히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엄청난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외에도 남녀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양화라고 하는 것과 음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화이지만 그 성형 면에서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맹렬하고 강렬한 그러한 온기 내지는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인 것이고요. 물론 정화라고 하는 것도 화이기 때문에 온기도 가지고 있고 빛을 가지고 있지만은 병화처럼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빛과 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화도 빛이고 온도이긴 하지만 부드럽고 온유한 그러한, 온휴가 아니고 온유한 그러한 빛과 열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은 지구에서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멀리 있는 항성이죠. 항성. 그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에서 뿜어내는 빛과 열을 가지고 지구에서 빛과 열을 받아서 그 빛과 열을 가지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화, 달빛도 물론 제 중요한 자원이죠. 달이 있음으로 인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바다가 조수 간만의 차이도 생기고, 또 이 달에 의해서 모든 어패류라든가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에 의해서도 생존할 수 있지만은, 빛과 온도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태양은 낮이라고 하는 굉장히 밝은 빛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뜨거운 온도를 만들어내지만은, 달빛은 뭐예요? 아무리 달빛이 뜨겁다고 해서 막 수십 도씩 수백 도씩 올라가고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 달이 밝다고 해서 밤이 낮보다 밝을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정화를 달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병화는 태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물상에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지화는 아니고 얘는 등촉지화라고 해요. 등촉지화라고 해서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모닥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정화라 하더라도 병화만큼 맹렬하고 강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일 수가 있겠고,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불이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그런 불로 보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도 그렇게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지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정화는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성인 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생조를 받는 것을 좀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또 정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병화도 불이고요, 정화도 불이죠.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치열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어느 적정선 온도까지만 올라가면 그냥 어느 정도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뜨거워져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게 되는데, 난방 온도가 대체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적정 온도면 되는 거예요. 20도에서 한 30도 사이. 30도도 너무 뜨겁죠. 그래서 집안 온도는 한 대략 24도 정도 맞춰 놓으면 가장 사람이 춥지 않고 덥지 않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보일러 잘못 켜놔서 60도까지 막 집안 온도가 뭐 찜질방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면 너무 뜨거워지는 것이죠. 오히려 보일러가 과열돼서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태양 흑점 같은 것이 폭발하게 되면 전자기장이라든가 또 맹렬한 태양 열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또 지구에 엄청난 또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화든 정화든 화이기 때문에 너무 치열해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화가 너무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거나 억제시켜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걸 달리 보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수보양광해서 병화의 빛이 더욱 돋보인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 일간이 왕했을 때 관살로서 관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관살이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거였고요. 살은 편관을 뜻하는 것인데,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정관과 편관을 같이 부를 때 관살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왕할 때는 관살 이런 것보다는 양수라고 하는 게 양의 양수인 임수라야 정화든 병화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 있다. 다른 말로 수보양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사시사철 화는 병화든 정화든 너무 왕하게 되면은 임수를 쓰는 것이지 개수를 쓰는 것은 좀 넉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수는 온도를 하강시켜주는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병화라든가 정화를 수보양광해주는 역할은 없다. 특히 병화가 아닌 정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정화일간이 왕해도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촉지와 같기 때문에 임수는 수보양광을 할 수 있지만 개수는 아무리 뜨거운 정화라 하더라도 개수는 정화를 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화는 개수를 쓰지 않는다. 병화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지 개수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그래서 4,5미월이라고 했죠. 4,5미월은 남방에 속하면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뜻하는 것이고요. 4,5미 남방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걸 세분화 보게 되면 4,5월은 그야말로 화왕절이 되지만 미월은 토왕절이다. 단 미월도 마찬가지로 4,5미 남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이지만 이 토는 어떤 토? 그냥 토가 아니라 열토죠.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열토에 해당이 되고, 미월에 4라든가 5를 보게 되면 바로 방합을 형성해서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는 그러한 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4, 5, 미월은 기본적으로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 미월은 토가 왕한데, 그 토는 적정한 온도의 토가 아니라 뜨거운 열토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이 4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가 화가 왕한 계절이고요.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을 특해서 일간이 왕하죠. 왕한 일간이 신왕이죠.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일간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일간은 왕하게 되면 임수를 지용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또 임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병화를 보강시켜서 병화의 빛을 보다 밝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병화가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밑에 그냥 산이 있는 것보다는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은 태양빛을 더
밝게 비춰주죠. 그래서 여름 같은 때 해수욕을 할 때는 살이 2배로 탑니다. 햇볕에 바로 타고요. 그 다음에 바다라든가 강물에 반사된 복사열에 의해서 또 한 번 타기 때문에 여름에 해수욕 갔을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서 살이 타지 않도록, 너무 심하게 타면 피부암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병화라고 하는 것이 맹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임수를 보게 되면 그만큼 병화의 빛은 더욱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이 임수는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에서 병화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또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임수가 좀 조절시켜주는 역할도 하지만, 한 가지,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 물론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은 개수가 월등히 잘합니다. 개수가 온도를 낮춰주는 것만큼은, 임수는 선풍기라고 하면 개수는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낮추는 것은 개수가 중요한 것이고, 병화를 수보양광해주는 것은 임수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온도 조절을 못하냐, 할 수는 있지만은 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공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있고 개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관살혼잡이라서 안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용도가 좀 다르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임수로서는 병화를 갖다가 보광, 수보양광하고, 개수를 가지고서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병화가 4월, 5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수, 개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관살혼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관살혼잡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됩니다. 단 한 가지, 임수도 개수도 4월의 수는 절지에 해당이 돼서 수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간으로 경신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신유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신유금은 지지로 신유금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요, 신유금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들이 있어서 개수, 임수의 뿌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4월의 병화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임수로서는 병화를 수보양광하고, 개수로서는 온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경신금 내지는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서 수의 뿌리만 준다라고 하면 이건 매우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임수 둘 중에 하나, 임수 개수가 같이 있으면 진짜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개수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임수를 선택할까요? 저는 임수를 선택하지 개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임수가 병화 일간한테는 더욱 용도가 크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양화인 병화가 초여름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살펴보게 되면, 양화인 병화가 월지에서 양화를 받죠. 이거 병화가 4월에 태어났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비견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비견격이 아니라 공식 면직 걸록격으로 혹은 사주 국세는 걸록격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정식으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걸록격이든 또 4월 다음 5월에 양위격이 일단 걸록격이 되든가 아니면 양위격이 되면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왕사주. 그래서 신왕하게 되면 관살로서 왕을 억제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를 억자가 되죠. 그 다음에 도울 부자죠. 왕한 거는 억제하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억제한다라는 것은 관살로서 억제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관살로서 억제를 하는데 관살이 약할 때는 재성으로서 약한 관살을 도와주게 되면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제자약살이라고 제자약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명식도 마찬가지로 병화가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뭘 취용한다? 관살로서 억제를 하는데 병화는 정관인 개수보다는 칠살인 임수를 더욱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재성으로서 이렇게 관살을 도와주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자약사라는 이런 사주곡사가 되겠죠. 물론 개수가 한 점 더 있다라고 하면 천간으로든 지지로든 한 점 정도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되겠죠. 자, 4월에 병화가 왕한데 만약에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습토를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화의 기운을 습토,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화 입장에서, 병화 입장에서 축은 상관이 되죠. 그래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상관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지만, 왕한 일간은 단순히 설기순세하기보다는 원래 병화는 모두 임수로서 수보양강해야지만 국세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병화하고 합이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신금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금이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병신 합이 되는 걸로, 합하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원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합이 되지 않는 걸로 보는 것이 더 맞고요. 특히나 오늘 명식같이 중간에 개수가 이렇게 끼어져 있으면 이 금이 수를 생해서 수가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기 때문에 병화하고 신금은 더더군다나 뭐가 되지 않는다? 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개수는 온도는 뜨거운 열기는 낮춰줄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병화를 수보양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 개수일간이 4월에 개수가 약할 것 같지만 이렇게 축토를 봐서 개수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또 사축에 뿌리를 둔 신금이 천간에 드러나서 금생수에서 개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개수는 용도가 있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개수는 정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성향이면서,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정관이 이렇게 통제시켜주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일지의 진토를 받기 때문에 토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또 4월이 화왕절이면서도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4월,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있게 되면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특히 사 안에는 사중 뭐가 있습니까?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를 좀 봤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개수를 본 것이 조금 국세는 좀 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국세는 좀 떨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진토, 축토, 토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사주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무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지에 있는 진토라고 하는 것과 시지에 있는 자수하고 자진 합수가 다죠. 원칙은 신자 인수국이라고 해서 이거는 삼합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자체가 좀 더 세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죠. 물론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병화도 걸록이지만 무토도 4월의 무토는 걸록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일간이 무토였다라고 하면 이 무토도 걸록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굉장히 강한 무토고요. 더군다나 자진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축에도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보다도 오히려 토가 더 왕해서,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뭐가 된다? 병화를
회강시킬 수 있고요. 개수는 무토가 왕일수록 개수는 매몰시킬 수 있다. 절대적으로 무자실을 얻기는 좀 좋지 못할 것 같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는 좋지 못하죠. 진술상충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100% 10중 8구는 이 병화를 매몰이 아니라 회강시키고요. 그 다음에 개술은 매몰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가 많은 중에 기토가 개수를 파해서 이거는 상관경관이 되죠. 병화 입장에서 기토는 상관이고 얘는 정관인데 상관이 정관을 파하게 된다라고 봤을 땐 상관견관이 돼서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오시 같은 경우는 일간이 좀 너무 왕해지기는 하지만 만약에 갑오시가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운세는 뭐예요? 수목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데 갑오시가 됐을 때 남자든 여자든 초년운이 그렇게 좋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갑오시를 만약에 태어났을 때는 초년에 아이가 뭐 다친다거나 학업을 조금 소홀히 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지 마시고요. 분명히 갑오시가 됐을 때 중년 이후로는 좀 발전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자, 병신시 같은 경우에 병화가 또 투출했죠. 신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또 개수가 살아나는데 이는 좀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개수도 개수지만 신중에 있는 암장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수를 능히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습토가 많고 임수가 투출된 거는 좋지만은 이 사주가 수운으로 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여자로 태어났을 때 병신 정유되어 갔을 때는 사신합수 진유합금에서 일간이 매우 약해지면서 수가 너무 많아지는 그러한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생시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무자시, 그 다음에 신묘시, 그 다음에 어떤 무술시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사주 생시 같고요. 을미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